종아리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뒤꿈치 들기를 통해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뒤꿈치를 올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으로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게 내려오기입니다. 뒤꿈치를 올렸다가 내려올 때 지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등을 굽히면서 종아리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지점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나눠져 있는 이 종아리 근육 중 가자미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가자미근은 피로에 강하고 오랫동안 수축을 반복하는데 유리한 근육입니다. 그리고 비복근보다 더 안쪽에 위치해서 정맥 펌프젤 즉 제2의 심장으로서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무릎 아래에서 아킬레스건을 거쳐 발뒤꿈치부터 이렇게 발목을 굽힐 때 사용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뒤꿈치 운동을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발등을 굽혀야만 가자미근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작을 위해선 발을 올려둘 수 있는 소도구가 필요하고요. 없으시다면 집에 안 보는 두꺼운 책이나 무게를 지탱해줄 수 있는 단단한 물건을 두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하시는 분은 딱 이렇게 소파나 의자에 앉은 채로 하셔도 됩니다. 대신 발목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까와 같이 발목이 굽혀지며 가자미근까지 확실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휴스턴 대학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가자미근의 능력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앉아서 하는 뒤꿈치들 운동이 간헐적 단식 등 널리 알려진 방법들보다 혈당 조절에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가자미근을 제대로 사용하면 산화대사 활동을 장시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앉아있을 때만큼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꼭 실천해주세요. 두 번째는 2초씩 버티기입니다.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2초간 버티며 종아리가 수축되고 있는 것을 최대한 느끼고 내려와서 또한 2초 정도 버티는 올라가는 건데요. 특히 내려오자마자 바로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반동을 이용하게 되고 그럼이 탄성이 좋은 아킬레스건의 힘이 많이 사용되면서 종아리에 오는 자극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릎을 완전히 펴주셔야 해 허벅지의 개입 또한 없이 동아리에만 완전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점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이라 2초가 힘들다면 1초만 버티셔도 되고요. 다만 뒤꿈치를 들었을 때 수축된 종아리를 느끼는 것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필수 개념이라기보다는 팁인데요. 누구는 발끝을 벌리고 해야 된다. 누구는 일직선으로 위치시켜야 한다고 하며 뒤꿈치 들기 운동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끝을 벌리고 하는 것이 종아리 근육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발끝의 위치가 종아리 근육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자세든 여러분이 편한 자세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종아리 운동하실 때 그냥 대충 뒤꿈치만 올리지 마시고 발등이 굽혀질 수 있을 만큼 내려오기 그리고 뒤꿈치를 올렸을 때와 내려왔을 때 모두 2초씩 버티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서 진정한 제2의 심장이 가자미근까지 제대로 운동해주시고 혈당 관리와 혈액순환은 물론 무릎 건강, 발목 건강 모두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운동을 해보신 소감이나 또 과거 경험들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